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고 관계가 발전하는 그 설렘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속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카카오톡 답장을 하기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단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를 답답함과 숨막힘에 휩싸여 결국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죠. 겉보기에는 그저 당신이 취향이 까다롭거나 혼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흔한 성격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내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너는 참 혼자서도 잘 지내, 독립심이 강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믿어왔을 수 있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평온함과 누군가 내 공간으로 들어오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불안감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깊이 들어오려 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친밀함을 위험으로 감지하고 생존을 위해 급하게 관계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이죠. 일상 속에서 이 패턴은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갑자기 핑계를 대고 취소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하거나 헌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움을 넘어선 원인 모를 거부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만들 만한 행동을 은연중에 흘리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끝날 때마다 그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았어, 나는 지금 연애할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심리적 거리 조절 장치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아주 깊게 뿌리내린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고 기대었다가 크나큰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간섭받고 통제당해 나라는 고유한 존재가 희미해지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늘한 경험은 당신의 신경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내 통제권을 잃는 것 혹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가 다가올 때마다 선제적으로 밀어내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눈물겨운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밀어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심하거나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관계의 미세한 온도 변화에 너무나도 예민하고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감정적으로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는 문제는 당신의 자신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통제감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감정의 일정 부분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 내 기분이 좌우되고 상대의 연락 하나에 내 하루의 평온함이 흔들리게 되는 상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감각, 즉 내 감정과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듯한 압도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내 존재가 잠식당하기 전에 먼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릴지도 모르는 연약한 내 자신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이것은 단순한 행동 양식을 넘어 당신의 정체성 자체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쿨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싫어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편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단단하게 규정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견고하고 매끄러운 껍질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버림받거나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아예 아무도 자신의 진짜 공간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외로운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혼자 남겨졌을 때 깊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벗어던졌다는 해방감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죠. 하지만 그 안도감이 지나간 자리에는 종종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완벽한 독립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자신을 모질게 자책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고장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당신의 뇌와 마음은 그저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익숙한 방식을 충실하게 실행했을 뿐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고요히 지켜보고 깨닫는 순간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관계의 단절과 이유 모를 도망침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뒤돌아섰던 그 수많은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의식이 설계한 정교한 패턴이었죠. 이 패턴을 한번 알아차리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의 빛이 비친 곳에는 더 이상 무의식의 그림자가 맹목적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다가올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지고 모든 것을 차단한 채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밀려올 때 당신은 이제 그 감정의 진짜 이름이 상대가 싫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 무언가를 고치려 애쓰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열어젖힐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 또다시 습관처럼 도망치려는 자신을 멈춰 세우고 조용히 지켜보며 내가 지금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이미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무언가를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 발견하고 이해해야 할 더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당신이 맺어갈 모든 관계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위대한 시작점이니까요.